네, 경제현장으로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5년 혹은 7년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30% 정도 더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소비자들이 높은 환급률만 믿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4월부터는 암보험, 종신보험 등 전반적인 보험료 변동도 예정돼 있어서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임선규 키움 에셋 플래너 지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사들 열심히 팔다가 금융감독원에서 뺨을 한 대 맞았잖아요. 네, 경쟁적으로 팔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때 경쟁을 이렇게 벌였었나요? 올 초부터 아마도 이제 5년 납, 7년 납 이렇게 단기납 종신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만기시 10년 만기시가 되면은 130% 환급률을 이렇게 주겠다, 이상 주겠다 130%나.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좀 일어나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과당 경쟁이 일어난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난해 새로 도입한 국제 회계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도 미래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쌓아놓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부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보험금을 일부 우리가 받는 보험료에서 적립금 목적으로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때 시점에는 금리가 높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금리가 꾸준하게 미래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적립금을 쌓아놨었죠. 네. 그러니까 받는 보험료에서 적립금을 그리 많이 쌓아놓진 않았어도 돼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재 금리, 현재 시장 금리를 적용해서 적립금을 쌓아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쌓아야 되는 적립금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립금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율이 높으니까 예. 우리가 우리가 실적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요? 지난해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보사에서 호실적을 좀 냈었던 또 이렇게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률이 130%면 낸 보험료보다 30% 얹어서 돌려준다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보험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납입 기간이 5년, 7년 납이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비해서 납입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이 되고 네. 또 10년 시점이 되면 13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다 보니까 이게 순수 보장형이 아닌 저축성 보험으로 또 오해를 하고 가입하실 수도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입한 다음에 해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러면 있는데. 원금을 또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또 믿었다. 오해를 하고 오해. 가입을 하시다 보면 만약에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저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환급률이 50% 미만인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보험사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전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예.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높은 또 환급률만 우리가 또 가다 보면 이게 수익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회사에 나중에 뭐라고 하죠? 재무 리스크가 한 번에 환급을 다 해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 리스크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런 이제 판매 상품 때문에 과당 경쟁을 벌이니까 금융감독원이 이제 야, 환급률 너무 높다. 네네. 낮춰야 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서 뭔가 현재의 문제점을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생보사 입장에서는 현재 문제점들을 자기네들이 미리 그 현재 단기납 종신 보험들을 판매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환급률을 120%대로 낮췄어요. 이러다 이제? 보니까 잘 하고 있구나. 굳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지금 잘 하고 있으니 자율 공고로 이제 아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눈을 부릅뜨니까 보험사들이 그때서야 조금 이제 고쳤을 텐데 이 또 하나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종신보험이 지금 비과세 혜택이다 해서 많은 이 판매를 했을 텐데 실제로 지금 기획재정부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만드는 기획재정부가 이 비과세 상품 이거 곤란하잖아. 세금 좀 매겨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될 것이고 아마 또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그 금융당국에서는 우리 이 보험 차익, 그러니까 소득세법 25조에 보면은 네. 보험 차익 발생하는 우리 이 그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환급금으로 쌓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 거냐 안 매길 거냐 요 내용들이 이제 되어 그 있는데 차익에 대해서 예, 네. 현재 그 단기납종신에서 발생된 환급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순수 보장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저축성 보험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걸 저축성 보험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축성 보험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130% 10년 동안 130%의 수익을 내려면 연이자로 약 한 7.8%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아니요 그러니까 뭐죠 비과세 없이 세금을 안 네, 세금 매긴다는 없이 게 말이 되느냐? 비과세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네,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단기납종신에 대한 무제한 비과세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마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매기는 게 방향이 맞다고 국세청이 내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면 그동안의 비과세 혜택으로 생각하고 가입했던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네네. 보험사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분쟁이 아주 심각할 것 같기도 하네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과세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가입하신 분들은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듣고 믿고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종합소득세까지 우리가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다수가 이 상품에 대한 민원을 걸게 되면은 아마도 이 보험사 간에 이런 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또 이제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그러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 상품 판매 경쟁을 통해서 또 이런 문제가 곧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월부터 전반적으로 이 보험료에 큰 조정이 온다 그래요. 일부 상품은 오르고 일부 상품은 내릴 텐데 네네. 왜 4월부터 이렇게 확 바뀌는 거죠? 이제 4월부터 이 보험료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험생명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경험생명표는 우리가 성별, 그다음에 나이별에 대한 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지표를 예. 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예. 요게 제 9차 경험생명표에서 제 10차 경험생명표로 이제 4월달에 변경이 4월부터 돼요. 10차 경험 생명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10차 경험 생명표가 적용되게 되면 남성은 평균 나이가 86.3세, 예. 여성분은 90.7세로 이제 나이가 인상되게 돼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그렇죠. 된다. 나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인상이 아니라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는 확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는 이 평균 수명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4월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보험료에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텐데 저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네. 그러면 이제 사망률도 좀 떨어질 텐데 우선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종신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10차 경험 생명표로 바뀌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률이 낮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보험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놓여질 것이고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사망보험금 지급 시기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뒤로 미뤄지겠죠. 그만큼 사망보험금 지급이 축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될 보험료는 인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례가 하나 지금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네. 어떻게 달라진 건지 한번 볼까요? 50세 남성을 기준으로 하셨네요. 네, 50세 남자 기준으로 우리가 20년을 납부하고요. 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월 보험료가 36만 2천 원이었다고 한다면 4월에는 34만 7천 원으로 월에 약 15,000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총 내야 되는 보험료가 네. 360만 원 가량 절감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를 조금 고민하신다라면 4월 이후에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점. 맞습니다. 그게 4월 1일부터 바로 떨어지나요? 이게 이제 바로 적용할지 이거는 보험사마다 이제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아마도 4월 1일이 되면 나이가 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저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암보험, 연금보험료는 오른다면서요. 왜냐하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예. 두 번째는 연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가 더 길어지기 길어진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암보험료가 네. 아마 4월이 되면 좀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네. 평균 10% 정도가 인상될 10%나? 10% 정도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유는 평균 수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보험급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그 손해를 어떻게 보면은 만회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또 한번 예, 살펴보면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면 예. 얼마나 오르나 한번 볼까요? 40세 남성이 네. 암보험을 이제 가입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뭐 진단비라든가 뭐 표적항암 치료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월 7만 3천 원 정도면 되는데 네. 4월이 되면 8만 2천 원으로 음. 보험료가 약 한 12% 가량 인상되는 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지금 나오네요. 네네네. 월 7만 3천 원에서 8만 2천 원. 물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담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질 텐데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예를 들으신 거죠? 네,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보험사 A 회사에 이제 그 가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 보험사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상품 구성마다 특약 구성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뭐라고 하죠? 유념하셔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게 되나요? 그러면?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나이와 이게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 수령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연금 보험도 우리 수령 기간이 뒤로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종신보험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내려가게 되고요. 네. 그렇죠? 암보험료 올라가고 4월부터 이렇게 되면 자, 뭐 4월이 며칠 남진 않았는데 네, 우리 맞습니다. 소비자들, 고객들은 어떻게 뭐 지금이라도 뭘 바꾸고 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이거 뭐 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급하게 글쎄. 또 생각하실 수도 며칠 있어요. 남지도 않았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로 암보험이나 연금보험이 내가 부족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며칠 남진 않았지만 이번 달 안에 뭔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다 보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험 선택을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라면 뭘 말씀드려요? 굳이 내가 현재 굳이 암보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보험을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또다시 가입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보험을 또 잘못 해지를 해서 좋은 상품인데 좋은 상품인데. 손해를 또 보는 이런 경우들이 또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네. 꼼꼼하게 현재 상황을 빠르게 좀 파악하신 다음에 네. 지금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결정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이 굉장히 유리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보험회사들의 수익을 위해서 상품 교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던데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고요. 혹여라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갑자기 되면 전화해가지고 뭘 바꾸라 그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 보면 야 이게 소비자들에게 안 좋고 보험회사에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럴 의혹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게 보험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소비자분들이 혼자서 뭔가 선택하기라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에 정말 좋았었던 보험들이 네. 잘못하면 해지가 돼서 손해가 보험은 가입하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모든 손해를 소비자가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여유 있고
전문가하고 꼼꼼하게 네. 본인들의 증권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보험료의 변동은 아까 경험 생명포가 바뀌어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또 몇 년 후에 네네네. 또 이런 경험 생명포가 따라서 평균 수명이라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또 다 바뀌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영생명표는 예. 매 5년 주기마다 지금 현재 5년.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다음 5년 시점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가정의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고 네. 보험은 매년 또 나이 때문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생명표가 바뀐다고 해서 급하게 무엇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미리미리 대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비를 한다라면 네. 예, 급하게 뭘 선택해서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료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선규 키움 에셋 플래너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